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 다루었던 주제가 이 jQuery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는 거. 그래서 jQuery가 뭐지? 어떻게 코딩하지? 활용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jQuery로 만들어진 것들은 뭐가 있지? 예, 플러그인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소개돼서 드렸는데요.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공부도 해왔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어야 되는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이 jQuery와 관련되는 이야기였다면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하나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이 모바일 웹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웹의 기본 서비스 유형이 PC 베이스의 뭐 전통적인 웹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들고 다니는 단말, 그죠? 뭐 스마트폰, 태블릿, 요즘은 이제 그 외의 유형들의 디바이스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휴대 가능한 디바이스에서 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뭐 보편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모바일 기반의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능력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자는 것이 이번 이 교재 4장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요. 5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마치고 요 5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이 jQuery를 모바일 기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잠시 한번 써볼게요. jQuery 모바일이라는 것을, 이런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또 하나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웹을 만드는 데 필요한 jQuery만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jQuery 모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결국에는 우리가 다뤄야 될 핵심 주제인 건 맞는데, 이 주제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핵심 주제인데, 그래서 jQuery 배웠고 이제 jQuery 모바일을 배우게 될 건데, 지금 하게 되는 이 4장에서는 jQuery 모바일까지는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jQuery 모바일을 쓰지 않고도 모바일 웹을 개발할 수 있음을 우선 보여줄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해서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 방식으로 jQuery 모바일을 5장에서 소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장에서 하게 되는 주제는 제대로 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보다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선행 지식, 그죠? 네. 그런 선행 지식 쪽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일부 있지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책 좀 준비하세요. 책도 물론 봐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옆에 책 두고 영상 들으면서 좀 하나하나 딱딱 짚어가면 좋겠어요. 140페이지에 여기 일반 웹페이지의 모바일 실행 결과라 해가지고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간혹가다 한 번씩 폰에서 모바일 어떤 웹 접속하면은 만날 수 있는 화면이에요. PC에서 볼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잘 보이던 화면이 폰에서 보면은 이미지도 작아지고 글자도 막 이렇게 촘촘히 작아져가지고 이걸 보라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이거 PC 화면인데 모바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작아졌는구나 이런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뭐 맞냐 말이죠.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야. 그죠? 아니란 이야기죠. 아닙니다. 그래서 PC에서 보던 것을 PC에서 볼 때는 뭐 정상적이겠지만은 그것을 모바일에서 볼 때 이렇게 폰에 가져가 볼 때는 그것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지금 하려는 주제고요. 그 이야기가 관련되는 것이 뷰포트입니다. 뷰포트에 대한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화면에 보여지는 영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화면에 보이는 영역. 그래서 지금 위에 화면 좀 지울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여지는 영역이 여기까지니까 뭐 당연히 이 넓은 화면에서 보여져야 될 HTML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보여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 보여지면은 정상적으로 보여질 화면의 내용이 여기에 왔을 때 뷰포트 자체가 화면 영역이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은 화면을 쓰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이 뷰포트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고요. 이 뷰포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레이아웃 뷰포트가 있고 비주얼 뷰포트가 있다.
그죠? 레이아웃 뷰포트는 말 그대로 전체 화면 해상도에 해당하는 영역인 겁니다. 그죠? 지금 이게 전체 화면이라면 이 전체 화면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그죠? 얘도 전체 화면이 이게 전체 화면이죠. 왼쪽에 얘도 그죠? 그럼 이 전체 화면에 해당하는 영역이 레이아웃 뷰포트예요. 당연히 우리가 웹을 디자인할 때, 그죠? 웹을 화면에 설계할 때 전체 화면 크기에 맞추어서 화면 배치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정상이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화면에 들어갈 때 만들어진 화면보다 작은 실제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못 보여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비주얼 뷰포트예요. 전체 페이지 중에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영역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끔씩 모바일 화면 이렇게 그릴게 여기 그리면은 화면이 다 안 보이고 일부만 여기에 보여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 있어요. 이 뒤에 화면 뒤에 어디 가려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있죠. 그게 비주얼 뷰포트입니다. 그러면은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무슨 말인데 레이아웃 뷰포트와 비주얼 뷰포트가 같아지는 것이 제일 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못하면은 그렇죠. 다시 좀 화면 지울까요? 그러지 못하면은 이렇게 레이아웃 뷰포트와 비주얼 뷰포트가 일치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런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데 만들 때에 레이아웃 뷰포트에 맞도록 비주얼 뷰포트가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뷰포트 그러면은 보여지는 영역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이야기 하고요. 자 여기에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특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우리 스마트폰에도 브라우저 있죠. 우리 뭐 크롬 브라우저도 있고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도 있고 뭐 삼성폰 같은 경우는 삼성 브라우저도 있는데 모바일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PC 브라우저처럼 창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못하고요. 항상 최대 크기로 창 전체의 최대 크기로 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따라서 비주얼 뷰포트와 레이아웃 뷰포트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브라우저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줄이면은 원래 봐야 될 영역보다 작은 영역이 생기니까 레이아웃 뷰포트와 비주얼 뷰포트가 달라질 수 있지만은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늘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 가지고 브라우저가 뜨니까 그죠? 레이아웃 뷰포트하고 비주얼 뷰포트가 같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뭐 아래쪽에 표해가지고 뭐 뷰포트의 사이즈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은 디바이스의 브라우저별로 그죠? 디바이스 크기가 다르고 그 디바이스에서 지원해준 브라우저 크기도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서 뜨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글자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문제가 브라우저별로 그죠? 실제 크기가 뷰포트보다 크게 돼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 뭐 보통 글자 너무 작을 때 뭐 손으로 그죠? 줌아웃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안 생기도록 결과론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쓰게 되는 태그가 메타 태그가 된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길게 끄집어 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 뷰포트 속성들을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뷰포트 속성으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초기 크기, 그 다음에 최소 비율, 최대 비율, 그 다음에 사용자가 크기 조절을 가능하도록 해줄래?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을 수 있는데 요것들을 잡는 코드가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나오죠. 이게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옵니까? 요거 보면 돼요. 142페이지 나오는 거. 그쵸. 요겁니다. 메타 태그로 이와 같은 뷰포트 값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HTML 페이지로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들 건데, 그럼 기존에 우리가 PC 기반의 웹과 달리 모바일에서는 이 코드를 반드시 같이 포함해서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요, 얘네들 중에서 여기 보면 위드스, 그 다음에 이니셜, 미니엄,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는데, 요 중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뷰포트 값을 설정하는 코드들을 계속 넣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했는데요. 보면은 뭐, 메타 네임을 뷰포트로 해서 설정해 주면 되는데, 뒤에 옵션 값을, 그죠? 요렇게 딱 두 개를 넣어 줄 거예요. 그죠? 가로 길이는 디바이스의 폭과 같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초기 배율은 원래 크기를 그대로 보는 1.0, 2배 크기도 안 하고 작은 크기도 안 하고 1.0 크기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넣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스마트폰에
그죠? 가로 길이 스마트폰에 내가 만든 웹이 올라올 때, 모바일 앱이 올라올 때 가로 길이는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가로 길이만큼 브라우저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width equal device width예요. 근데 만약에 width equal device width 나누기 50을 하면요. 가로 길이의 원래 크기는 이만큼 쓸 수 있지만은 실제로 화면에 뜨는 길이는 요 반만 뜨도록 하라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죠. 브라우저 폭을 화면 디바이스의 가로 길이만큼 쓰면 되니까 그죠? 그대로 주는 것이 맞네요. 전체 다 쓰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뜰 때 원래 그 HTML 문서의 그 배율을 2배 키워서 여기 보이도록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50% 크기 줄일 필요도 없고 그냥 원래 크기 그대로 띄우도록 하자는 것이 1.0의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그죠? 최적화된 그죠? 원래 크기대로 최적화된 모습으로 뜨자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한번 이제 요걸 한번 보자고요. 그것을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아직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좀 어렵지 싶은데 요 코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 코드를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요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교재에. 봅시다. 예, 우리 교재 143페이지, 그죠?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143페이지의 설명을. 자, 거기에 보면은 143페이지 펼쳐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원래 3장에 있던 코드 하나를 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시멘틱 레이아웃.html 얘예요. 그죠? 얘입니다. 이놈인데 이놈을 이제 웹에 한번 올려볼게요. Ctrl Shift B 올리면 이렇게 떠요. 그렇죠?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HTML 문서를 웹에 올리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일부 영역이 요만큼만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오른쪽에 요만큼 쓰고 있고 이렇게 화면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여기 보면은 섹션하고 어사이드가 가로 길이 80%를 각각 쓰게 해놨어요. 하나는 20% 쓰고요. 그렇게 해서 섹션으로 되어 있는 영역은 플로트를 레프트로 왼쪽 우선 배치하라고 하는 뜻이고 어사이드로 되어 있는 것은 플로트를 라이트로 오른쪽 배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이 아마 섹션으로 밑에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어사이드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어사이드로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게요. 아래쪽에 내리면 여기 섹션이 있죠. 이 전부 섹션이잖아요. 그죠? 이 섹션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이고 어사이드 있죠 여기. 그죠? 어사이드 영역이 오른쪽 영역이에요. 그래서 HTML 문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그죠? 얘를 이렇게 HTML 문서를 일부는 어사이드 태그를 쓰고 어떤 건 일부는 섹션 태그를 써서 만들고 일부는 아티클 태그 써서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화면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배치되도록 하라고 코드 한번 나중에 열어서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미리 CSS 스타일 태그로 설정을 해두었어요. 해둔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보는데 문제 없죠. 뭐 디자인 잘 됐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얘를요 지금 PC 화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얘를 모바일 화면을 보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검사 모드로 가면은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요 버튼입니다. 얘를 누르면은 PC 화면 보기, 모바일 화면 보기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모바일 화면 보기로 전환돼요. 모바일 화면 보기에 디바이스의 종류들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크기를 내가 인위적으로 여기 조정할 수도 있어요. 실제 값을 줘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가령 아이폰 X 사이즈 X 모델로 본다면 이렇게 보인대요. 말도 아니죠. 그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PC에서 볼 때는 글자가 제대로 다 보이던데 너무 작잖아요. 폰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뭔 말이냐면 이 HTML 문서는 PC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이와 같은 모바일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모바일용으로 보도록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메타 태그를 하나 넣으시면 된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다시 돌아갈까요 이제 그쵸? 그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코드예요. 이런 메타 태그를 넣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넣어준다면 이제부터 모바일용으로도 맞는 화면 전환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소스 코드가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뷰포트를 안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뷰포트를 쓰는 코드로 바꿔보자고요. 소스 볼까요? 자, 여기에는 지금 전혀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아까 브라우저가 어디 있었죠? 예, 요거였죠. 지금 이 소스 코드는, 그쵸? HTML 코드는 전혀 모바일을 고려하지 않는 뷰포트 태그가 없는 코드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PC 화면을 모바일에 맞도록 완전히 작게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그 PC 화면 모습 그대로 그냥 작은 화면으로 축소된 것이죠. 어색하다니.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뷰포트를 넣는 코드를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4장에 있는, 우리 지금 4장 하죠? 여기 보면은 시멘틱 레이아웃 뷰포트라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 얘입니다. 얘예요. 더블 클릭할게요. 됐습니다. 자. 그쵸. 같은 문서예요. 똑같은 문서인데 얘드가 있어요. 그쵸, 얘가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컨트롤 Shift B. 그렇죠. 이렇게 되죠. 얘를 모바일로 한번 볼까요? 자, 검사. 그렇죠. 느껴집니까? 그렇죠? 좀 전에 봤던 얘하고 비교되죠. 얘는 PC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를 축소해서 그냥 그대로 모바일에 노출시킨 것 뿐이니까 사실은 모바일에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얘는 맞죠? PC 화면에 있던 배치를 모바일 화면에 가지고 오되 모바일 화면 크기에 맞도록 글자 크기들을 원래의 크기대로 유지시켜주고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서 화면 배치를 맞추고 있죠. 그것이 뷰포트예요. 이렇게. 그러면 화면에 보여야 될 폭은 디바이스의 폭만큼 다 쓰고, 맞습니까? 디바이스의 폭만큼 다 쓰고, 그리고 배율은 원래 HTML이 가지고 있던 이 배율 그대로 보여달라는 것이 1.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다. PC용으로 만들어진 HTML이라도 모바일용으로 볼 때는 이 코드만 추가해주면 자동으로 모바일용 화면에 맞는 형태로 최적화가 일어나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모바일용을 쓰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뷰포트 넣어주고 이와 같은 코드를 구성해 줌으로써 화면 최적화가 일어나도록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바일용 만들 때는요, 반드시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맞죠? 디바이스 윈도우스가 아이폰을 쓰든 갤럭시를 쓰든 토요타의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쓰든 간에 자기 단말기의 폭에 맞도록 자동으로 화면 가로폭을 쓸 것이고, 자기 단말기에 맞도록 배율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새로운 내용으로 뷰포트를 소개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몇 페이지 나오느냐면은 144페이지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웹은요, 온전히 PC에서만 돌아가는 웹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에서만 보면 되는 웹이었는데, 야, 이제 우리가 PC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보는 거, 그렇죠? 모바일에서 보는 웹을 만든다는 말 자체가 이 모바일의 종류들이 다양하잖아. 그러면 그 다양한 유형들을 다 고려하는 것이 먼저 준비되어야지 모바일 웹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야 라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 미디어 유형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종류들에 따라 가지고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스타일 시트들을 적용해야 될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내가 쓰는 미디어가 일반 PC 스크린이면, 맞죠? PC 스크린이면은 PC 스크린에 맞도록, 태블릿 스크린이면 태블릿 스크린에 맞도록, 스마트폰 스크린에 맞도록 스마트폰 스크린에 맞도록 이 스타일 시트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야, 나는 PDA나 다른 휴대용 기기를 써요. 요즘 스마트워치도 나오고 몇 개 나오대요. 그죠? 앞으로는 안경 형태의 스크린도 나온다잖아요. 구글 글라스처럼 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큰 TV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웹을 요즘. 인터넷 TV 거래가. 그쵸? 그래서 웹을 접속해서 그 웹을 볼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그런 미디어들이 이만큼 다양한데 그 다양한 유형들을 다 지원하는 형태로 웹 설계가 되어야지 자기 디바이스에 맞는 깔끔하게 웹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미디어 유형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코딩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쓰게 되는 미디어가 화면이면 스크린을 써주고, 내가 쓰게 되는 미디어가 텔레비에서도 내가 만든 웹을 지원해 주겠다 그럼 TV라고 써주면 된다는 요지 뒤에. 또 내가 만들게 되는 게 그죠? 와치와 같은 휴대용 기기, 그러면 여기다가 헬드라고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한번 가보죠.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느냐면은 145페이지에 맞죠? 그거 이 미디어 유형을 표현하기 위한 코드로 얘가 소개될 거예요. at media라고 읽으면 될 겁니다. at media라고 읽으면 되고요. 얘를 이용해 가지고 장치별로 각기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코딩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예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소개할 건데요. 요 미디어, at media라고 쓰는 이 코드를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 더 나오는데 걔네들이 얘네들이에요. 링크라고 써도 되고요. at import라고 써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인 스타일이라고 써도 됩니다. 얘네들이 다 동일 목적으로 동일 역할을 할 거예요. 그만큼 같은 목적으로 쓰는 뭐가 표현이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설명해 보자는 것이 우리 교재의 145페이지부터 나오는 설명이에요. 소스 코드를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145페이지부터. 우선 145페이지에 나오는 예제 1번 한번 올려봅시다. 예제 1번. 소스 한번 볼게요.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media rule.html이네요. 얘네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글자 좀 키울까요? 조금만 키울게요.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방금 우리 스크린 설명했던 게 add media잖아요. 요렇게. add media하고 스크린 써주면은 화면에 뜰 때는 요런 디자인으로 뜨라는 이야기입니다. add media print라고 쓰면은 프린트 찍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찍어달라는 거예요. 얘 같으면 지금 하나는 세리프체고 하나는 센세리프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글자 크기가 24픽셀이고 하나는 8픽셀이죠. 다르게 보일 거란 이야기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Ctrl Shift B 누를게요. 이렇게 보여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디서 보는 거예요? 스크린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스크린에서 볼 때는 글자체는 세리프체,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픽셀 정도로. 그렇죠. 세리프체가 우리말로 하면은 명조체입니다. 명조체요. 그 다음에 센세리프는요, 요런 끄트머리에 삐껴치는 글꼴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삐껴치는 거. 요런 삐껴치는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을 센세리프체예요. 일종의 우리는 한글로 치면 고딕체에 해당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얘를요, 지금 요거 보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HTML 문서를 화면에 보고 있는 이걸 프린트 한다고 생각합시다. 프린트. 인쇄 누를게요. 그쵸. 그럼 여기 지금 인쇄 떴어요. 얘를 좀 키울 수 있나요? 얘를 좀 키우면 좋은데 볼까요? 확대해 볼게요. 그쵸? 보이죠? 요겁니다. 그래가 같이 볼까요? 여기 확대하고 화면을 옆으로 쭉. 그렇죠. 조금만 느껴지면 돼요. 제가 엄청나게 확대했습니다. 지금 확대했는데 그죠? 보세요. 아까하고 글씨체 다른 거 느껴지죠? 그게 센세리프체예요. 이 글자 크기가 얼마라고요? 8픽셀이에요. 이렇게 같은 웹 문서라도 화면에 보일 때와 프린트에 보일 때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미디어 코드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결국 뭐 우리 지금 하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용자가 이 웹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가 디바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맞죠? 다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코드를 뒷페이지 갈게요. 146페이지에 146페이지 가야 됩니다. 가면은 다른 파일 하나를 또 소개해요. 소스 코드로. 이름이 뭐냐면은 미디어 링크예요. 2번 예제죠. 미디어 링크.html 얘입니다.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at media 안 쓰고 뭘 썼어요? 링크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스크린일 때, 미디어가 프린트일 때 적용하는 CSS 파일을 외부에 따로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설정해 줘도 된다는 겁니다. 요 CSS 파일 두 개를 한번 잠시 열어서 구경 한번 해볼게요. screen.css, media.css, print.css 여기 있죠. screen.css, 그 다음에 print.css, screen.css 방금 우리 봤던 거잖아요. 세리프인데 28라는 거 따로 파일로 만들어 둔 거예요. print.css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print.css 파일 그렇죠. 똑같아요. 센세리프체를 하는데 8픽셀 하라고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두었다.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코드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면 쉽게 볼게요. 같다는 거예요. Ctrl Shift B 그렇죠? 화면이 똑같이 아까 똑같은 화면 뜨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또 하나 더 나와요. 그죠? 오른쪽 페이지에 147페이지에 파일 네임 뭐라 나옵니까? 미디어 임포트라고 나와요. 열어볼게요. 미디어 임포트.html 예, 요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dd import를 하고요. CSS 파일들을 URL이라는 키워드 뒤에다가 설정해주고, 요거 스크린 뜰 때는 요거 쓰고, 프린트 쓸 때는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 같아요. Ctrl Shift B. 오른쪽 하면 똑같죠. 맞잖아요. 스크린일 때는 요 CSS 파일 적용해가지고 지금 좀 요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코딩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아래쪽에 147페이지 아래쪽에 네 번째 소스죠. 파일 네임 뭡니까? media attribute.html 얘네요. 그죠? 열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제일 많이 익은 거 아닙니까? 맞죠? 스타일 태그 써가지고 미디어가 뭐일 때? 스크린일 때는 이렇게 디자인하라 이 말입니다. 미디어가 프린트일 때는 이렇게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맞죠? 네, 이렇게. 디폴트 값이 뭐일 것 같아요? 스크린이겠죠. 기본적으로 웹은 화면에 보는 것이 뭐 대다수니까. 근데 그 외의 디바이스를 쓸 때는 이렇게 또 명시해주고 디자인 코드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맞아요. 여기 파일 해가지고 뉴 파일 했어요. 파일 하나 만들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세이브 할게요. 하기를 바탕화면에다가 가령 제가 그냥 ttt.html이라고 넣을게요. 넣고 HTML 코드 스타트 시키고 맞죠? 요 안에다가 제가 스타일하고 코딩 해볼게요. 그죠? 하면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폴트 값이 뭘로 만들어져요? 스크린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싫으면 여기다가 나머지 디바이스 이름 넣어주면 된다고요. 여기 넣을 수 있는 맞습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디바이스의 이름이 뭐 있었어요? 얘네들이었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얘네들이었다고요. 그렇죠. 스크린에 넣을 수도 있고 디폴트 값이었죠. 나머지도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그죠? 스타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방금 예제 하나 열어봤지만 nmedia라 쓸 수도 있고 링크라고 할 수도 있었고 add import를 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같은 목적으로 쓰는 전부 결과는 같잖아요. 얘네들 그쵸? 다 같은 결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어느 걸 쓰더라도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든 간에 그것이 같은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니까 공통 코드라는 것도 좀 알고 있어 주세요라는 것이 이 예제의 목적일 겁니다. 자, 요것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사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아마 가장 중심 주제라 할까요? 그건 이제 이야기 풀어나가는 것이 미디어 콜이에요. 방금 봤던 미디어, 그죠? 그것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섬세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방금 전에 봤던 거 우리가 스크린 이렇게 하면은 PC 화면 또는 뭐 모바일 화면이든 화면이면 다 그냥 스크린 해야 되잖아요. 근데 PC 화면도 뭐 스크린 사이즈가 엄청 큰 것도 있고 엄청 작은 것도 있고 모바일도 뭐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TV 화면도 스크린인데 그죠? 너무너무 큰 것도 있고 너무 작은 것도 있는데 그 스크린마다 왜 같은 모습을 디자인할 수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 장치의 화면 크기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 웹 방식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게 뭔데? 반응형 웹이에요. 이것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술이 미디어 콜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미디어 쿼리가 중요한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얘가 중요해요. 반응형 웹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형 웹을 구현하기 위한 화면 좀 지울게요. 반응형 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기술이 미디어 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응형 웹을 구현할 겁니다. 반응형 웹은 뭔데?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크기에 맞춰 가지고 웹 화면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것이 반응형 웹이에요. 내가 같은 웹을 PC에서 볼 땐 PC 모습이 맞도록 스마트폰에서 볼 땐 스마트폰 모습이 맞도록 우리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쓰는 그죠? 화면 너비, 높이, 비율, 기기 특성을 이용해서 맞춤형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반응형 웹인 겁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웹은 대부분 다 이래요. 내가 어떤 상상을 해서 서비스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괜찮은 서비스 같아요. 이 서비스를 만들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왕이면 내 이 서비스는 PC에서만 쓸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PC에서도 접속하겠지만 어디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접속하겠죠. 그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심지어 그죠? 뭐 어떤 사람이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다면 아니면 구글 글래서 같은 걸 쓰고 있으면 그 사람들까지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 거기에도 웹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이 그럼 내가 웹을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데 하나의 웹을 만들어 놓은 것이 PC에서는 PC에 맞도록 보여지는 것이고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에 맞도록 보여지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장치에는 다른 장치에 만들어 보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만들 때 몇 개 만들어? 한 개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질 때에 그 장치에 맞도록 맞춤형 형태로 보여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반응 웹이라고 그러는데 이 반응 웹을 쓰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이 미디어 쿼리예요. 그 미디어 쿼리는 뭔데? 아래와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물어요. 네가 쓰고 있는 장치의 타입이 뭔지를 묻고요. 그 장치에 맞는 조건들이 어떤 건지를 따져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디어를 지시해 주는 겁니다. 좀 이따 코드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말 그대로 쿼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 뭐 어떤 장치냐, 이런 장치냐 묻고 그게 맞으면 디자인 요렇게 하라고 지시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제 한번 볼까요? 자,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만큼 많이 있네요. 그걸 우리는 미디어 쿼리 속성이라고 합니다. 너 가로 길이 얼마야? 너 세로 길이 얼마야? 너 장치의 폭은 얼마야? 너 장치의 높이는 얼마야? 장치 방향은 어떻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색상을 얼만큼 지원해줘?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것들을 많이 이만큼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만큼 섬세하게 장치별로 보여지는 모습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섬세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제를. 요렇게요. 어렵지 않아요. 뭐, 섬세하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미디어 쿼리예요. 요렇게 딱 쓰면 미디어 쿼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그죠? 물어보는데, only screen. 단지 화면에서만 쓸 거냐? and, 그리고 win width. 가로폭의 최소가 320픽셀이냐? and, 그리고 가로폭의 최대 폭은 800픽셀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웹을 하나 만들었는데,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웹을 하나 만드는데, 이 웹을 뿌리게 되는, 보게 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스크린인 거야. 화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의 최소폭이 320인 거예요. 앞만 줄여도 320픽셀보다 더 줄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화면이 최대로 가면 최대폭은 얼마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냐면 800픽셀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의 화면 크기에서 보여질 웹을 만들겠다면 이렇게 미디어 쿼리를 던져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방금 min width, 뭐 max width, 뭐 스크린 이런 부분들이 앞쪽에서 소개되고 있는 min width, max width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외에도 여기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계속 한번 볼까요? 여기도 나오죠. 이건 뭔 뜻일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미디어 쿼리로 뒤에 뭐라 물어요? Only screen and color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겠어요? 단지 화면에서만 볼 것이고 그 화면이 어떤 컬러 화면이라면은 요 CSS 값으로 쓰세요라고 임포트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4가지 표현법 중에 한 가지가 임포트 표기법이 있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링크 표기법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밑에 한 개 더 볼게요. 스크린이면서 이번에 모노클롬이에요. 흑백 모니터라는 이야기죠. 요즘 잘 안 쓰는데, 그죠? 흑백 모니터라면은 컬러 화면을 흑백 모니터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별도의 CSS 파일을 이렇게 제공해 줄게, 요 말입니다. 됐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포트 코드를 안 쓰고 링크 표현을 써가지고 미디어 쿼리를 표현해 봤어요. 해가지고 링크에서 default.css 파일을 넣어놨는데 그럼 특별한 거 없으면 이 CSS 파일로 디자인하면 되는데 유달리 only 뭐일 때 프린트기에 대해서는 요 CSS 파일을 쓰도록 별도로 링크 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같은 웹이지만은 어디에서 보여지고 대상 디바이스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보여지는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미디어 쿼리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미디어 쿼리인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볼까요? 자, 우리 예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 예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질 거예요. 예제 4.5인데 왜 한번 열어볼게요. media query.html
우리 교재에서 151페이지 펼쳐주십시오. 151페이지 펼쳐놓고 mediaquery.html 한번 열어볼게요. 보는 방법 알면 돼요. 그러면 쓸 수 있어요. mediaquery.html 얘네요. 그렇죠? 얘입니다. 여기 보면은 좀 더 돌리면 알겠지만은 여기 mediaquery 많이 써놨죠. mediaquery. 그렇죠. 맞죠? 우선 한번 실행시켜서 구경 한번 해봅시다. Ctrl Shift B 실행시켰어요. 요렇게. 자, 얘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일반 PC용 웹이기도 하지만 어디에서도 지원하도록 했어요? 모바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뷰포트 잡았어요. 그죠? 디바이스 위드스와 같은 폭으로 배율은 1.0 배율로. 그러니까 PC에서도 지금처럼 잘 보입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도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화면 전환해 볼게요. 에뮬레이터 올리면 되죠. 검사에 가서 이렇게 올리면 된다 그죠. 이렇게 올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아이폰 X 모델에서 본다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아이폰 X의 모델은 가로 길이가 375 픽셀이고 세로 길이가 812 픽셀이에요. 가로 길이가 375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디바이스 폭의 세로 길이가 812 픽셀이라는 이야기예요. 최대로 본다면. 물론 스크롤 하면은 밑에 가려있는 화면은 계속 위로 올라오겠지만 물리적인 장치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이 화면에서는 조금 다 못 보니까 축소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71%로 화면을 줄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걸 100%로 보려고 하면은 그죠? 이렇게 보이니까 밑에 가리잖아요. 그래서 안 가리도록 하려고 지금 제가 75%로 보고 있는 겁니다. 더 줄여볼까요? 50%로. 그럼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장난 한번 쳐볼게요. 어떤 장난을 치느냐 하면은 이것을 아이폰으로 안 보고요. 리스판시브로 바꿀게요. 리스판시브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특정 제품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제품들을 하고 싶으면은 없으니까 리스판시브에서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고 그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폭을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바꿔주면요. 위에 이 값이 바뀔 거예요. 맞죠? 이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하세요. 제가 이렇게 손대면 위에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장치의 폭과 높이를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장치들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한번 보세요. 요거를 점점 줄여볼게요. 색상이 바뀌죠. 맞아요? 다시 키워볼게요. 바뀌죠. 더 키웁니다. 계속 키울게요. 키우는데 어디까지? 그렇죠. 변화 없죠. 근데 요 색깔에서 제가 얘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얘를. 여기 화면 돌리는 겁니다. 우리 폰 가로 보기, 세로 보기와 같은 거요. 돌릴게요. 이렇게 돼요. 색깔 바뀌죠. 얘는 지금 패턴이 몇 개 있느냐 하면은 요런 패턴이 하나 있고 또 요런 형태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 더 줄이니까 요렇게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금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좋도록 색상만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세 가지 색상으로. 그게 왜 이러나? 언뜻 보기에 장치가 좀 작으면은 더 작은 장치면 요 색깔로 화면에 뜨라는 이야기 같고, 이 정도 장치일 때는 이 정도 장치일 때는 이렇게 보이다가 화면을 가로 보기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보이라고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요 부분입니다. 미디어 쿼리에 지금 몇 개 줬어요? 3개 줬어요. 3개 다 only 스크린에 대해서만 작동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만 3개 다 먹힙니다. 그런데 end 하기를 맥스 위드스가 320이에요. 그래서 맥스 위드스는 뭐냐면 암만 키워도 최대 크기가 얼마일 때까지, 맞죠? 320 픽셀까지는 요 디자인으로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배경 컬러만 지금 다르게 시각적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린 컬러였어요. 라임 그린 컬러. 볼까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세로 길이를 하고요. 요걸 320으로 바꿀게요. 그죠? 맞죠? 그죠? 최대 폭이 얼마까지? 320 픽셀일 때까지는 요 디자인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두 번째 거 볼까요? 미디어 쿼리인데 only screen. 마찬가지로 화면에서만 작동하도록 하는데 min width 이번엔 최소 폭이 얼마? 321에서 맞습니까? 그럼 제가 321로 요 수치를 바꾸어 볼게요. 이제 320이 아니고 321이에요. 딱 됐죠. 그러면 얘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점점 더 커질 수 있겠죠. 폭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최소 얼마에서부터 321부터 커지게 되면은 그 말입니다. min width라는 말이 맥스의 의미와 min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소 321부터 출발해가지고, 맞습니까? 갈 때는 라임 옐로우 컬러로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321이에요. 얘도 똑같이 스크린인데, 그렇죠? 똑같은 321인데, 그러니까 최소 321부터 점점 화면이 더 커질 수는 있는데, 점점 더 커질 수는 있는데, 하나는 포트레이트이고 하나는 오리엔테이션이 뭐예요? 랜드스케이프예요. 오리엔테이션이 가로보기, 세로보기의 의미, 방향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쯤 이렇게 보는 것이 포트레이트죠. 초상화 방식이잖아요. 포트레이트 말 그대로 초상화 방식이고, 얘를 가로보기를 하는 것이 랜드스케이프, 풍경화 보듯이 한다고 랜드스케이프라 부르죠. 해볼게요. 랜드스케이프로 바꿀게요. 그죠? 가로 길이 폭이 얼마부터? 최소 321부터죠. 그러니까, 그죠? 321부터 하는데, 맞습니까? 그죠? 321부터 하는데, 제가 잠시 다시 돌릴게요. 얘를. 그쵸? 하는데, 랜드스케이프가 되도록. 랜드스케이프가 돼야 되니까 정방향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죠. 322가 되든지, 330이 되든지. 해볼까요? 330. 그쵸?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면은, 가로 길이가 조금 더 기니까 랜드스케이프가 맞거든. 됐죠? 아니면 얘를 321보다 더 줄여주든지. 그쵸? 이걸 우리가 미디어컬이라 그래요. 요렇게 코딩으로 대상 디바이스의 특성을 잡아줌으로써, 맞습니까? 대상 디바이스의 특성을 잡아줌으로써 보여져야 될 모습들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미디어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은요, 아이패드 태블릿을 쓰는 사람, 나처럼 쪼매난 폰을 쓰는 사람, 나 더 작은 스마트워치, 시계를 보는 사람이 같은 웹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미디어컬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그죠? 이런 형태로 다르게 해보자는 것이 미디어컬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미디어컬이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예를 한번 볼게요. 예제 426이었죠.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Semantic Layout M컬이라고. 열어볼까요? Semantic, 코드 보는 게 공부 제일 잘 돼요. Layout M컬이. 얘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좀 더 따져보겠지만 여기 미디어컬이 있다는 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레디, 하나는 포트레이트에 대해서, 하나는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사이즈도 달라요. 그죠? 하나는 맥스에 대해서, 하나는 민에 대해서. 밑에 있는 HTML 문서가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밑에 HTML 문서 이렇게 있어요. 그죠? 한번 볼게요. Ctrl Shift B 됩니다. 이렇게 돼요. 볼까요? 지금 얘는, 그죠? 얘는, 그렇죠. 이것도 적용 안 됐고, 이것도 적용 안 된 거죠.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하면은,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해당 포트레이트냐,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냐, 그 다음 맥스 위드스냐, 미디스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조건 둘 다를 만족하지 않거든요. 얘는요, 모바일에서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되는 거잖아요. 지금 PC 웹은 그런 게 없잖아요. 모바일로 한번 돌려볼게요. 검사 모드.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로 할게요. 제가 리스판시브 인위적으로 제가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바일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only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맥스 위드스가 320이래요. 그러면 최대 크기가 320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얘가 갈 수 있는 최대 크기를 320 픽셀까지만 합시다. 바뀌죠, 바로. 그렇죠? 최대 320 픽셀까지의 화면. 요게 최대 320 픽셀이에요, 지금. 그죠? 이거, 오리엔테이션은 포트레이트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게 맞죠? 이런 모습 보는 게 포트레이트 방식. 지금 보고 있는 방식이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디자인하래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꿔볼게요. 미니스가 321로. 그러면은 이제는 최소 길이가 321이에요. 그
그러면 321이 최소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더 커지는 걸로 가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 점점 더 커지는 걸로 가지고 요게 지금 이제 321이겠죠?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죠? 최소로. 그런데 오리엔테이셔널 포트레이트가 아니고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랜드스케이프로 하라고 그랬죠. 요거를 가로 길이로 바꿔줘야 되네요. 그죠? 가로 보기로 랜드스케이프로 바꿀게요. 디자인 이렇게 되죠. 그죠? 얘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화면 배치가 될 때는, 이런 모습 화면 배치될 때는 보여지는 것도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그 다음 따라가 볼까요? 자, 이 밑에 보면은 HTML이에요. HTML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구성했는데 섹션 태그로 구성한 것도 있고, 어사이드로 구성한 것도 있고, 또 섹션으로 구성한 것도 있어요.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또 있을 거예요. 그쵸, 요렇게. 그래서 지금 섹션으로 구성했는 내용도 있고, 뭐 어사이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위쪽에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뷰포트는 모바일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용으로 준비하겠다는 뭐 그죠? 디바이스 특성을 반영하라는 것이고, 뭐 이런 HTML, CSS 디자인을 했는데, 요거는 뭐 스킵하고요.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그쵸, 여기에, 뭐 헤더, 푸트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지금 보면은, 자,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PC용으로 볼게요. 보죠. PC용으로. PC용으로 볼 때는요. 이게 지금 PC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다시 죽였거든요. PC용으로 볼 때는 그쵸. 이 조건도 만족하지 않고 이 조건도 만족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얘를 만족하자고 얘를 만족하지 않거든요. 만족할 이유가 없어요. 디바이스 특성을 안 따르거든요. 그죠. 안 따른다고. 왜냐하면 321보다 최소 320보다 크지만은 랜드스케이프가 아니니까 이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냥 밑으로 내려갈게요. 얘네들은 섹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사이드 나오고 섹션 나오고 그쵸? 그래서 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등장하는 것도 순서대로 그냥 배치되어 있어요. 한 덩어리씩 맞죠?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배치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까? 미디어 쿼리가 이 특성을 만족하게 되면은 섹션 태그는 그렇죠. 가로 길이 얼마 쓰고 240 픽셀 쓰고 그죠? 아까 우리 최대 길이 얼마여서 320이었잖아요. 이 전체가 320인데 상상해 보세요. 320인데 섹션 태그는 얼마만 써요? 240만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예요. 왼쪽 배치하라니까 왼쪽 우선 배치하니까 왼쪽으로 딱 붙어버려요. 그리고 어사이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가로 길이 얼마 쓰라고요? 75픽셀 쓰래요. 그러면 가로 길이 75픽셀을 쓰는데 그것이 왼쪽부터 딱 붙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플로트 라이트잖아. 오른쪽부터 딱 붙는 방식으로 75픽셀을 쓰게 되니까 이쪽 표현에 75픽셀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320인데 240 더하기 75면 얼마예요? 315잖아요. 320보다 작죠. 그래서 왼쪽 일부 영역은 섹션 영역이 나타나고 오른쪽 일부 영역은 어사이드 영역이 나타나는 형태로 지금처럼 이렇게 단선형으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일부 덩어리, 오른쪽 일부 덩어리 배치되는 형태로 화면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돌려볼게요. 그렇죠? 포트레이트로. 다시 뭐 320보다 작게 320 최대 줌 되죠. 요 방식입니다. 맞죠? 그게 섹션 영역이 요까지만 쓴다는 의미이고 사이드 영역이 요 영역을 쓰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게 240픽셀과 75픽셀이고 왼쪽 우선 배치가 레프트의 의미이고 오른쪽 우선 배치가 라이트의 의미라.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금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 맞고요. 그렇죠? 아까하고 화면 배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가 달라지니까 장치의 특성이 달라지니까 보여지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거나 이걸 느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가로 보기를 바꿀 거예요. 랜드스케이프로. 그러면 얘도 가로 보기도 화면을 가로로 보는데 가로 보기도 왼쪽에 일부 영역 배치하고 오른쪽 일부 영역 배치하는 걸로 가는데 세로 보기는 픽셀 단위로 했잖아요. 근데 가로 보기는 얼마나 했어요? 퍼센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섹션 영역이 가로에 얼마 정도? 80픽셀 정도 쓰고 80% 정도 쓰고 왼쪽 우선 배치하고요. 사이드는 20% 정도 쓰고 어디로? 오른쪽 우선 배치하라는 이야기죠. 볼까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320보다 크게 330 정도 줄까요? 주고 가로보기로 바꿀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우선 백그라운드 컬러가 달라졌지. 아까하고 다르죠. 이게 지금 라벤더 백그라운드인가 봐요. 그죠? 어사이드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다크 바이올렛, 그죠? 요 컬러인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데 그건 그런데 요 가로 폭이 아까처럼 고정된 이 물리적 고정된 크기가 아니고 이번에 뭘로 했다? 80%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80%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이겠어요? 당연히 20%겠죠. 맞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했으니까, 퍼센트를 했으니까 얘를 좀 키울게요. 키우고, 그죠? 이렇게 안만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는 아이패드 크기가 되겠죠. 이 정도는 스마트폰 가로보기 크기가 되겠죠. 점점 더 커지면 점점 더 큰 TV가 되겠죠. TV가 뭐 가로보기 기본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은 가로보기 디바이스에서는 고정된 크기를 하지 않고 전체 배율에서 한 몇 프로를 80% 20%라고 했나요? 그렇게 잡아줌으로써 어떤 유형의 디바이스라도 다시 화면 줄일게요. 어떤 유형의 디바이스라도 가능하도록 맞습니까? 어떤 유형의 디바이스라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이 두 개의 미디어 쿼리의 코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코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의 HTML 문서를 아까 아래 HTML 문서 한 개잖아 지금, 그죠? 이 HTML 문서 한 개를 만들어 놓고 디바이스별로 보는 모습을 다르게 하도록 코딩함으로써 한 개의 웹이 어떤 장치에서든 간에 각 장치에 맞는 모습으로 자동 변환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이 뭐라고요? 미디어 쿼리를 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고객용 미디어 쿼리를 쓰는 이유가 되고요. 이런 형태로 장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도록 만들어진 기술을 우리가 아까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예, 맞아요. 반응형 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기술이죠. 대단히 어렵지도 않으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요. 그죠? 실제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내용들.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만 구성해두고 걔네들을 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맞죠? 이렇게 블로킹 태그별로 영역 묶어주고 걔네들이 올라갈게요. 걔네들이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각자 보이길 원하는지를 장치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스타일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 그죠? 미디어 쿼리에서 선택적으로 스타일을 적용했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우선 미디어 쿼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선 여기서 한번 영상을 마칠게요. 소개할 내용은 다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진 것에 대한 소스 분석은 끊고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한번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